자, 여기 오늘은 그 농업과 상공업 발전을 주로 얘기가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송나라 때, 송나라 때의 상공업과 농업의 발전이고, 이게 이제 주변 국가에게는요, 우리로 치면 이제 고려 후기, 그리고 이제 조선 초기에 해당되는 시기가 되고요. 일본으로 가면 일본의 이제 헤이안 시대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시대를 자꾸 얘기하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이 뭐냐면은 요 두 그림이에요. 이 두 그림이요. 당시에 농업 생산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두 사람 아저씨가 발로 여기를 밟으니까 이게 막 돌아가죠. 그래서 물이 있어요, 물이. 그 물을 떠가지고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수차라고 하는 건데 물을 원하는 곳에 보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수리시설의 발전이 나타나는 거죠. 수리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것에서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 그림인데 이 보면은 이제 강이 쭉 흐르고 있고 강 주변에 이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논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이 논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긴 강이니까 이 흐르는 강보다 더 저지대죠, 여기가.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뚝을 쌓았죠. 뚝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뚝을 쌓은 거예요. 뚝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물을 가둬 놓고 이 땅을 논으로 개간을 한 겁니다. 그쵸? 이런 것은 이제 우전이라고 합니다. 우전.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줄여보면 그럼 송나라와 고려 이 시기에 농업이 발전해서 그렇죠? 농업이 발전해 기본적으로 농업이 발전해서 왜 이렇게 경작지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수리관계 시설이 발전하면서 즉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업 생산이 증가하게 됐다는 거고요. 자, 생산이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잉여가 창출되죠, 그렇죠? 남는 물건이 생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지 않고 딴짓거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물건을 사고 파는 존재들, 상공업자들이 즉 상공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언제 나타났냐? 바로 이런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시대 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송나라는 앞서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발전을 보여줬지만 이 두 나라는 아직까지 경제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이 중국 애들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일본도 이제 헤이안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농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헤이안 시대를 지나서 이제 막부 시대가 열리거든요. 막부 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상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은 헤이안 시대에 자리를 잡지만 상공업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막부 시대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때 막부는 이제 뭐 가마쿠라 막부,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자꾸 헷갈리는 일본 얘기를 좀 할게요. 좀 길어져도 일본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일본의 신석기 문화가 이제 조문 문화였죠, 그렇죠? 조문 문화, 신석기 문화. 자, 지나가요. 그다음에 일본의 청동기 문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야유이 문화가 있었죠. 자, 야유이 문화. 기원전 3세기경부터 나타난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나서 거대 고분이 나타나는 그 시기라고 해서 고훈 시대라고 부릅니다. 고훈 시대. 고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분이 언제쯤 나타나냐? 3세기부터 설설설설설설설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큰 고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도 선생님이 3세기라고 썼지만 3세기보다 더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은 시대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정권이 야마토 정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은 시대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국가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뭐가 들어오냐면은 한반도로부터 새로운 외래 종교인 불교가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오는 거냐? 6세기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6세기경에 나타난 그러한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아스카 문화라고 배웠죠. 그 수도가 아스카예요. 그래서 아스카 시대가 있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요. 아스카 시대에 불교를 갖고 온 사람은 한반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소가씨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가 왕 말을 안 듣고 지네 멋대로 하니까 왕이 일련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죠. 이게 645년에 다이카게신,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을 이어받아 701년에 다이호 율령이 만들어지죠. 그래요. 그래서 요 율령 체제가 성립된 시기가 있습니다. 수도가 나라에 있는 헤이조큐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 근처에 있다라고 해서 나라 시대. 여기는 헤이조큐인 겁니다. 8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령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추진하는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추진했었던 시기가 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라에서 수도를 헤이안큐로 옮겨요. 그래서 헤이안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는 천황의 힘이 약해지고요. 귀족의 힘이 세져요. 그래서 각 지역의 귀족들과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이 서로 난리 분탕질을 치르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자구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등장했냐면은 사무라이, 무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무사가 결국에는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데 그게 막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막부 시대는 다시 어떤 애가 막부가 어디 있느냐, 정확히 말하면 막부가 어디 있느냐를 개념으로 크게 세 개의 막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 두 번째 막부는 무로마치 막부. 그런데 이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고 특정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전국의 세력가들이 서로 치고받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치고받는 시기를 전국시대, 일본식으로 하면은 센고쿠 시대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센고쿠 시대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그 임진왜란, 걔가 있는데요. 걔가 이제 쇼쿠 시대라고 하는데 이건 좀 건너뛰고 에도 막부 시대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가 끝나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본의 이제 근대 시대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요,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그래서 실은 이 사진은 뭐 이런 개념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땅이 이렇게 있고요.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지역에다가 뚝을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를 농경지로 개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뚝을 싸서 뚝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 지역을 농경지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농경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예. 요게 여러분들의 숙제가 됩니다. 숙제는 링크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